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경례.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모처럼 특강보다 더 좋은 음악이 있는 그런 원래 조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 자주 조회에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아마 좋은 공연 감상하기 위해서 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좋은 공연을 해주실 분 소개를 드리겠다 하기도 하고요. 우선 몇 가지만 소개 말씀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저께 저희가 서울에 올라가서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정책, 각 기업의 마케팅, 또 IT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이죠.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우리 제천과 업무 협약을 했고요. 5월 달에는 강원도청과 업무 협약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청과 업무 협약을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다고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지방단체 중에서 최초로 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인적 관계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동안 우리 제천시에서 특히 사무관들께서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회의를 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서 제천시 정도라면 중앙부처에 관련된 그런 기관이긴 하지만 업무 협약을 하는데 손색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일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제천시의 많은 데이터 정보들이 빅데이터화해서 잘 효율적인 관리하고 또 분석, 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더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저께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미군 공유지역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많은 우려도 했었고 또 많은 낙담도 일부 했던 시절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원했던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헌법 제9장 123조 2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작게는 우리 지역사회의 대학을 지켜내는 일도 해결하고, 좀 더 거창하게 보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합의한 그런 헌법 정신을 올곧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의지였었는데, 그런 시민사회와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력 지원을 바탕으로 이 일이 한 8분 응선을 넘어섰습니다. 어저께 내려오면서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의사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특별법이 이미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당초 법안이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서 법리적으로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법사위원회 통과는 절차만 남겨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본회의는 역시 말할 것도 없이 법사위까지 통과된 사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남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다 마음과 뜻과 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8분 응선에서 더 막바지 뒷심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오늘 통과해서 대통령의 결재에 의해서 정식으로 이제 법안으로 공표가 되고 나면 그때 우리가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더 공론화하고 또 대학과 상생 발전하는 다양한 연구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겠다, 이런 계획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5월은 좀 특수한 달이죠. 여기 보니까 가정의 달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5월 첫날은 이 근로자의 날이고 노동절로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날이죠. 근로를 하고 또 온몸을 던져서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일을 하면서 각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소통과 그 의무를 다해가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신데 노동절을 빌어서 근로자의 날을 만든 것인데요. 이 날을 기해서 수고하는 많은 근로자들 그리고 고생해온 노동자들의 권익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쉬운 문제를 함께 협력해가는 관심 가져가는 하루가 되기를 특별히 바랍니다.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은 잘 아시다시피 소파 방정환 선생으로부터 비롯된 좋은 뜻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아이들이나 또는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뭐 작은 연필 한 자루라도 주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하루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5월 15일은 또 스승의 날이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은사님들 중에서 매해 한 분씩 찾아서 혹은 뭐 전화로 혹은 식사를 대접하면서 청소년기에 가졌었던 그런 추억이랄까요? 혹은 여러 가지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쯤 되새겨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수십 년째 그 일을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은사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많지도 않습니다. 1년에 한 분씩만 해보니까 그것도 한 20년 하니까 20분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수님들은 좀 약간 다른 느낌이 들어서 단체적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은사님 찾아뵀을 때 할아버지가 돼서 혹은 할머니가 되어서 만나는 그분들의 따뜻한 보람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공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이렇게 훌륭하게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는 각자의 노력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는 스승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소명과 사랑이 있지 않았으면 혹시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5월 15일 날 특별한 그런 날을 좀 보내주시고요. 또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미혼은 이제 애인을 좀 찾아서 나서기로 하는 날로 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날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짧지만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이긴 하지만 뭐 늘 물론 365일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건 틀림없겠지만 우리 날을 한 번씩 또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22일 날은 공직에 관련된 그 공식 일정 가급적 잡지 않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5월 25일은 뭐 석가탄신일이기도 하죠.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자면 5월 14일은 저에게는 또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5월 14일 날을 이제 서바이벌 데이라 해서 살아 돌아온 날로 저는 스스로 혼자 새기고 있습니다. 1980년도 5월 14일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잡혀가는데 그 잡혀간 날 제가 그냥 사실 잘 안 잡히거든요. 안 잡히는데 그 제 앞에 앉아있던 저의 동기생 하나가 이 얼빠진 놈이 대마로 나오면서 교련복 바지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학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딱 잡았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동성고등학교의 아주 주요 교직자입니다. 그래서 성함은 밝히지 않겠는데 이놈아가 잡혀가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저를 보고 야 근규야 나 먼저 간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제 앞을 스쳐 지나갔던 당시 체포조에서 더 괘씸하잖아요. 자기를 속여 먹었으니까. 그때는 장발이죠. 옷도 남루하죠. 다 공장 다니는 사람처럼 저 딱 보면 거의 머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의 공장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 그냥 갔는데 그 잡혀가는 대학생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무지 맞으면서 잡혀갔습니다. 그 친구 그냥 허리띠만 잡혀서 갔는데 저는 무지 맞으면서 갔습니다. 그래 가서 시내에는 워낙 경찰서가 꽉 차 있어서 강서경찰서 유치장으로 갔는데 그로부터 나중에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 사이에 광주 민중운동이 있었죠. 그때로 와서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많은 친구들, 후배들이 죽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한참 뒤에 우연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날 안 잡혔으면, 그게 5월 14일입니다. 안 잡혔으면 나는 분명히 고대 운동권들과 같이 광주를 갈 수밖에 없었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보다시피 키 크죠? 머리 크죠? 그러면 조준사격 대상 아니겠어요? 저는 벌집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두들겨 맞고 감옥에 쳐넣고 나니까
하루에 3끼밥 주죠. 안 먹으면 또 혼나요. 너 왜 단식하냐고. 그래서 3끼밥 꼬박꼬박 먹고 비바람 들이치지 않는 곳에서 잘 보호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절망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인사가 있었죠. 인사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뭔가를 추진하다가 생각지 않는 예기치 않는 좌절감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죠. 그런데 곰곰이 짚어보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생기는 또 다른 축복이다라고 깨닫게 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깨달은 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자. 아까 우리 한권태 국장께서 공무원 강령을 잘 낭독해 주셨는데 저야 사실은 얼치기 공무원 아닙니까? 정치 공무원인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삶이 저런 강령과 저런 정신으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공직사회의 엄정함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 자신도 최소한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회와 또는 역사, 거창하게 하면 민족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내 나머지 삶을 다 던지자라는 각오를 갖게 된 것도 저에게서는 5월 14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5월이 많은 근로자들이나 소외받은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아픔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을 보면 기쁨과 축복과 낭만이 있는 그런 계절의 여왕이죠. 그래서 이러한 5월을 맞이하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여기서 많은 특강을 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나마 더구나 우리 가슴을 애잔하게 울리는 그런 해금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만 가지 말보다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혹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해금 연주만 해도 대단히 감동이 적을 텐데 보통 미인이 아니세요. 원래 이 해금 연주자들 중에서 미인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교직에도 계시고 박사까지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한 미인이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 멀리서 보면 더 그러세요. 그래서 굉장히 미인이신데 이분이 지금 와 계세요. 지금 저쪽에. 그래서 제가 소개는 하겠지만 사실 아시지만 지금 이른 아침 시간에 여러분 아세요? 맹숭맹숭한 정신에 노래하라면 잘하겠어요? 우리 거절거절 노래 한 곡 하실래? 하실래? 다음에 하자. 그냥 이 아침 시간에 술 기운도 없고 아니면 좀 뭔가 많이 풀어졌을 때 항복하고 이런 맛이 있는데 이 먼 서울에서 서울 음대 나와가지고 또 한양대학교에서 박사까지 받으시고 또 KBS 부업 관현악까지 지금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KBS 부업 대상도 타시고 또 성의신 해금술이라고 하는 그런 음반도 벌써 5번이나 발매하고 이럴 정도의 대단한 분이시지만 이 아침 9시 반에 연주를 해달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가슴이 써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용기 있게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거의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옷 색깔도 벌써 칙칙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럴 때는 관중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막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광하면 연주자도 한 반은 풀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연습 삼아서 한번 열광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성기신 교수님 제가 소개할 테니까 우리 공직사회에 맞지 않게 이 강당 분위기엔 정말 안 맞게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성으로 한번 환영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희신 연주자를 소개합니다. 반응 풀어주셨어요? 네, 반응 풀어주셨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달에는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시장 또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또 해당 부서의 각 관계 중간까지 총력을 다해서 중앙부처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는 한 달이죠.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인데 1000만인 서명운동까지 또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른 새벽에 우리 그 세명대 관련된 대표단들, 시민 대표들이 다 모여서 조찬회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김기수 담당관을 비롯한 그 담당 직원들이 어제 밤늦게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새벽에 2시에 긴급 회의를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같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고요. 또 영농을 영농철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양한 입장에서 마음을 바꾸고
특별히 읍면동을 맡고 계신 분들께서는 특히 또 농촌 관련된 부서에서는 농민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주는 이런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이제 연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가 연습한 대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연필 놓으시고 자 우리 작타친구까지 숫자 과장도 몇 개 풀었어. 그 앞줄은 다 풀었는데 박 과장님 두 분만 풀으면 다 풀었어요. 죄송하지만 풀었어요. 저도 풀었습니다. 맨 앞줄만 여기 관광 과장님 자 왜냐면 연주하신 분이 넥타이 맨 그 근엄한 모습 보면은 갑자기 떨릴 것 같아서 자 이제 넥타이 풀고 우리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은 정말 우리가 따뜻함으로 그리고 가슴 속에 있는 오감을 다 풀어서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 겨울에 우리 시정의 어려운 부분들 부지역 파동 때도 그렇고 또 요즘은 또 산불 때문에 그렇고 공무원이라고 하냐 할 정도로 정말 모든 일을 다 챙기려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유신 박사님께서 그냥 일반 공연 같은 이 시간에 안 오십니다. 그러나 제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수고하는 공직자들에게 내가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내가 내려오겠다고 새벽에 내려오신 거예요. 울고 넘는 박달재를 넘어서 새벽에 오신 분들 이렇게 우리가 쫙 열고 프로그램도 덮으시고 수첩 다 덮고 그냥 이제부터는 잠시 즐거운 음악회에 참석한 문화인으로 잠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성신 연주자, 해금 연주자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